안녕하십니까. 송꾼 혼술 5월 16일 목요일 낮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 총선 이후에 기세 등등했죠. 마치 자기 세상을 만난 것처럼 당도 완전히 장악했고 이제 국회의장까지 본인이 낙점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갔는데 한순간에 지금 나락으로 떨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추미애가 떨어졌습니다. 의원식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 당선인 총회가 있었죠. 당선인 총회에서 국회의장 경선이 벌어졌는데 추미애가 아니고 의원식이 가반을 얻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포함해서 공식 선출 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민주당 후보로 의원식이 됐기 때문에 의원식이 국회의장이 됩니다. 전반기 국회의장. 당연히 추미애가 될 걸로 다들 예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죠. 명심, 이재명이 추미애를 낙점을 했다. 개딸들도 추미애에게 열광적인 응원을 보냈다. 왜? 추미애가 가장 확실하게 이재명을 밀어줄 걸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이재명이 만드는 특검 전국, 탄핵 전국에서 탄탄대로를 추미애가 깔아줄 것이다. 중립이, 왜 국회의장이 중립이 되어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죠. 국회의장은 중립일 필요가 없다. 원조격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추미애입니다. 그래서 개딸들이 추미애에게 열광을 했고 이제 특검 전국, 심지어 나가서 탄핵 전국을 만드는데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돼서 직권 상정, 안건 직권 상정, 뭐 특검 법안 같은 것들 다 상정해주고 본회의도 직권으로 열고 해서 이재명이 추진하는 특검 전국, 탄핵 전국. 그래서 이재명을 사법 리스크로부터 방탄하는데 추미애가 앞장설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쪽에서 완전히 힘을 실어줬는데 의원식이 당선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원식이 전반기 국회의장을 합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 그러니까 당선인 총회죠. 전체 171명이 당선인이 있는데 169명이 투표를 했는데 가반수는 의원식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선자만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당 국회 부의장은 이하경이 가반수로 득표를 얻어서 선출을 했는데 이하경은 별 변수가 안 되고, 자,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가? 추미애가 떨어진 것은 곧 이재명의 당내 위상이 갑자기 이상해졌다. 일종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 아닌가. 그리고 8월 달에 다시 연임을 하겠다. 당대표 연임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죠. 이재명이 입원하고 있는 사이에 전부 다 측근들이 나서가지고 정청래를 비롯해서 측근들이 나서서 명비어천가를 부르면서 이재명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연임을 사실상 당대표 DJ 이후에 처음으로 연임을 하자.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었었는데 지금 찬물이 기울어졌습니다. 자, 민주당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반란표를 던졌는지 일종의 반란표죠. 추미애가 아닌 의원식을 선택한 것은 반란표인데, 자,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지만은 제가 지금 당장 느끼는 바로는 이재명은 이제 쓸모가 없다. 이재명이 이렇게 1인 정당을 만들고 당 연임하고 원내대표까지 사실상 박찬대로 낙점을 해서 사당화를 만들고, 그런데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가 있다.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뭐든지 나거나 아니면 구속되거나 하면은 다음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는 이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좌파 진영을 이끌어 가도록 만들 수 있겠느냐. 나중에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손절, 이제 이재명의 용도는 다 됐다. 그래서 토사구팽 또는 지금 이제 당장 이렇게 되면은 레임덕 상황이 오겠죠. 그럼 다음 다시 한번 당대표 연임을 하겠다는 그 꿈도 지금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재명 입장에서는 초비상 상태가 될 텐데, 자, 그러면은 이재명은 추미애를 과연 밀었는가? 지금 오늘 아침까지 보도들 보면은 이재명이 추미애에게 국회의장직을 잘 해달라고 나한테만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의원식이 아니다. 이재명이 나한테도 형님이 딱 국회의장 적격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를 밀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자, 이 양쪽이 다 자기를 밀겠다고 했다.
일종의 이재명이 그때 뭐 대만 그 연합 문제를 놓고 뭐 중국에도 쎄쎄, 대만에도 쎄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양쪽에 다 추미애와 오원식에게 다 쎄쎄 뭐 좋은 말 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투표를 한 당선인들은 누구나 명심 이재명의 그 의중이 추미애에게 실려 있었다.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런 식의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자, 원래 이 오원식 외에 정성호 그리고 조정식이 출마를 하려고 했죠. 그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정성호는 아시다시피 이재명의 이 친명계의 자장입니다. 그리고 조정식은 이재명 대표 밑에서 사무총장을 오래 했죠. 그래서 친명, 둘 다 찐명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내치고 이 교통정리했습니다. 박찬대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는 박찬대를 보내서 이 두 사람을 교통정리를 하니까 두 사람이 그냥 주저앉았죠. 주저앉아서 우원식은 일종의 구색 맞추기, 그냥 국회의장을 그 한 사람 추미애를 추대하기, 그러니까 구색 맞추기로 우원식을 남겨놨다. 이런 인식을 민주당 당선자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원식, 이 우원식이 아닌, 그러니까 추미애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추미애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친명계의 좌장인 정성호,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오래 지낸 조정식 두 사람을 낙마시켜버린 거죠. 교통정리를 한 거죠. 만약에 이겼어요. 추미애가 아닌 우원식을 위해서 정성호, 조정식을 교통정리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개딸들이 추미애를 다 집중적으로 밀고 있고 친명들도 추미애가 가장 역할을 잘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일종의 이것은 반란입니다. 그 당선자들이 이재명에게 일으킨 반란인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게 그 첫 번째 반란인 셈인데 총선 후에 당장 예상되는 것은 이 연내, 그러니까 그 연임, 이재명의 연임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조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걸 또 어떤 측면에서 이 파장이 번질 걸로 예상되느냐 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대북 송금 관련 구속영장을 이제 검찰도 체제가 바뀌어가지고 검찰 분위기도 바뀌었죠. 그 검찰 수뇌부 인사로 해서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7월 그리고 8월 중순까지 비회기 중이니까 그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하는 게 그때가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국회 회기 중에라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이게 과연 체포동의안을 가결을 시킬 가능성도 있다, 생겼다. 그렇게도 보이는 거죠. 그 전에 한번 체포동의안 가결시켰죠. 이 민주당에서. 그래서 그 가결시켰던 의원들, 뭐 이탈한 의원들 한 30명 정도 지목을 해서 이번에 공천에서 다 탈락을 시켰지만 새로 구성된 사람들 중에서도 공천 받을 때까지 그리고 당선될 때까지 이재명 덕을 봤지만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이게 너무 사당화되는 것 아닌가. 그 유인태, 민주당의 원로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오늘 라디오에서 이렇게 되니까 마치 무슨 황제 같아. 이재명이 황제 같아. 이런 말까지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의식을 해서 오늘 대대적인 반발이 있었고, 나중에 이것이 이재명의 연임 반대, 또 사법적으로는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되면은 가결시켜버리는 자, 그런 상황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추미애의 탈락, 이것은 이재명 진영에 충격적이고, 이것이 전국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